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입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15%를 기록했는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이 K리츠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8월 마지막 주에는 4.02%는 올라와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또 이제 전주에는 이제 1.81%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등 이 온탕냉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K리츠도 그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리츠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매크로 이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방공개시장 회의, FOMC 회의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회의를 앞두고 이제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었는데요. FOMC 회의가 이제 기준금리 발표가 21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번 주에 좀 발표된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8월달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3.7%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 전망치를 다소 웃도는 이 시장 전망치가 3.6%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8월달 CPI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제 에너지 가격과 주거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영향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또한 주거 비용도 4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8월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서 변동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4.3% 상승을 해서 전월의 4.7%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고요. 2년 내에 가장 최소로 상승한 폭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CPI가 높게 나왔지만 이 여전히 소비 지출 위축과 고용시장 냉각 등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 이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 리츠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절반 정도인 11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또 절반 정도인 9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내린 리츠는 ESR 캔들 스퀘어 리츠인데요. 5.17%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을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한 주 내내 ESR 캔들 스퀘어 리츠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최근 이제 물류센터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의 이현상 연구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고서에서 이제 ESR 캔들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공급과 임대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 회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ESR 캔들 스퀘어 리츠 외에는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3.56% 한 주간 하락을 했고요. ES 캔들 스퀘어 리츠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들어 가장 하락폭이 컸던 리츠 중에 하나인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3.77%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최근 하락폭이 컸던 SK 리츠라든지 미래에셋 맵스 리츠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2% 후반 수준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가장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처럼 개별 리츠별로는 이제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하락한 어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K 리츠 시장의 하두는 역시 SK 리츠인 것 같습니다. SK 리츠의 어떤 이제 SK 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 그리고 그 뒤이은 작년에 이제 편입한 종로타워 이제 편입을 하면서 발행한 전단체와 회사채를 이렇게 상환하기 위한 이런 이제 대규모 3,1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SK 리츠 이슈가 약 2달 정도 이렇게 리츠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수처리 센터 편입과 대규모 유증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SK 리츠가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센터를 매입한다고 밝혔던, 정확히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밝혔죠. SK 리츠에 매각한다고. 그때가 이제 지난 7월 10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5,000원이 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4,2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이제 SK 리츠의 SK 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에 대해서는 어떤
대기업의 자산 유동화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증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이제 SK리츠 유증 관련해서 신주 인수권 거래가 진행됐는데요. 최종 종가가 이제 이론가에 크게 못 미치는 1원을 기록했습니다. 1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구주주 청약, 그리고 2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처럼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계속 호의적이지 않다 보니까 SK리츠도 이 사항을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 12일에 수처리 센터 및 경영 청반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 IR을 개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시를 하고 15일날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자들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요. 1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신도철 SK리츠 운영 대표를 포함해서 백민주 투자본부장, 그리고 주인규 운영본부장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총 출동해서 이렇게 SK리츠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명들을 했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 기자들 중심으로 질문이 오갔고, 질문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IR, 여러 차례 IR과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SK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재매각 계획 및 가능성, 그리고 이제 매입 가격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수처리 센터 편입 효과, 자금 조달 계획과 이번에 이제 수처리 센터 편입을 위해서 발행하는 3,200억 원 규모의 전단지 상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추가 자산 편입 계획, 추가 주유소 매각 계획, 외국인들의 어떤 SK리츠 매수 이유,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이번 유정 SK리츠가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 주가 부양 계획, 대기업들의 리츠 시장 진출에 대한 생각, 스폰서 리츠 장점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미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기 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주요 질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안 나왔던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편입 배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좀 우려하는 거는 SK하이닉스 유동성 지원하는 창구가 아니냐, 이런 우려죠. 이런 우려인데, SK리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백민주 투자본부장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유동화 니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SK리츠 입장에서는 또 수처리 센터 매입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해서 인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보면 이제 현재 리츠된 상황을 감안하면 작년 말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이제 리파이낸싱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배당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 자산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SK리츠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했고, 결국 안정적인 고수익 자산, 이제 SK하이닉스 수처리 센터죠. 이걸 매입함으로써 이 배당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배당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 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후보 자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지로 T타워, SKT 사옥이죠. T타워라든지 판교 SK 플래닛 오피스 같은 것들이 대안으로 검토가 됐는데, 다만 현재 이제 도심이나 강남의 오피스 캡 레이트를 생각해 보면 3% 초중반밖에 되지 않고, 반면에 금리 수준은 5% 중후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역마진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오피스를 매입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제 마스터 리스가 되어 있고 캡 레이트 기준으로 고수익 자산인 수처리 센터 매입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상황에서는 배당을 방어하고 주주 가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 보고 편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매각 계획 및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과 장종 가치, 매입 가격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많이 좀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고요.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이제 SK리츠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설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SK리츠에서는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고, 이렇게 추정한 바를 설명을 해보면,
이제 시황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일단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을 매우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 리츠들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ETF나 펀드들도 이제 한국 리츠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는데, 외국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한국 리츠를 사려고 하면 SK 리츠와 같이 AUM과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FTSE 지수에도 편입되어 있으며 자산이 매우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거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첫 픽으로 꼽는 게 SK 리츠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SK 리츠 주가가 이제 5,000원 미만인데 시가 배당률이 6%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안정적인 자산이고 자산 경쟁력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리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3,100억 원 규모 또 하는데, 이제 최대 주주인 주 SK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유정을 참여하다 보니까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신도철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신도철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현재 SK 리츠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이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유동성이 매우 낮은 주식인데, 사실 국내 상장 리츠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SK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배주주 지분율이 43%는 높고, 그리고 2대 주주에서 5대 주주까지 대부분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러한 점이 거래량을 낮추는 주된 요인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유정을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을 30% 초반까지 떨어뜨리고 상장 주식수가 대폭 확대되면 유동성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지분 희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또 추가 자산 편입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당장은 이제 추가 자산 편입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섹터나 자산을 이제 편입할 건지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선 매수 협상권인 오핏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찾기 힘든 좋은 자산들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획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면은 당분간 추가 자산 편입보다는 기존 자산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계속해서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SK 리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편입으로 인해서 계열사 유동성 지원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오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산을 뭘 편입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SK 리츠 입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이 유상증자 끝나고 나면 SK 리츠 주당 배당이 개선되는 게 이제 보일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리츠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발행가 직전에, 확정 직전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SK 리츠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주가가 더 빠지려고 하면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악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리츠 캐시플로우를 보면 전부 트리플 넷 마스터 리스 구조로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에 연동되는 이자 변동만이 유일한 매생 변수인데, SK 리츠 입장에서는 향후에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악재는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리가 설사 지금 수준 유지된다 하더라도 SK 리츠가 가장 약속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내 리츠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사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기존 얘기가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SK 리츠 경영진들과 실무자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충분히 질문을 받고 설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크라운코 더원 리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라운코 더원 리츠는 이제 작년 초에 상장된 리츠죠. 이제 오피스,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증권 빌딩 오피스를 담고 있는 단일 자산 리츠고요. 이 크라운코 더원 리츠가 최근에 이제 보면 이 마제스타 시티타워 1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제스타 시티타워 1 같은 경우에는 코란코 자산 신탁이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코란코 자산 신탁이 이제 인베스코와 이지스로서 사오는 거고,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서울 오피스 시장에 투자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우선주와 보통주 구조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마제스타 시티타워 1도 이제 비슷한 경우고, 근데 이제 우선주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우선주 투자자들이 좀 더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란코 자산 신탁도 최근에 마제스타 시티타워 1 매도자와 가격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이제 기존의 어떤 3.3 제곱미터당 3,730만 원 수준에서 약 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깎았고요. 그렇게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또 우선주 수익률을 좀 높였습니다. 6.21%에서 6.5% 상향 조정했고,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장 리츠를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고요. 상장 리츠 입장에서는 이제 COC가 나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코란코 더원 리츠도 마제스타 시티타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코란코 더원 리츠뿐만 아니라 여러 리츠들이 좀 이 마제스타 시티타운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고 있어요. NH 프라임 리츠도 있고, 그리고 미랩스, 미앱스 리츠가 이렇게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뭐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도 투자할 수 있는 후보군을 꼽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KB스타 리츠 관련해서 이제 하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제 KB스타 리츠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 후에 아무래도 이 매출액이 줄고 적자 전환되다 보니까 투자자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여러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이게 이제 투자자는 충분히 너무 설명하지 못했다, 실적의 어떤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판단으로 이 내용을 대거 보강해서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뭐 왜 이렇게 이제 실적이 부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 이제 정정 공시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 결산 기일이 이제 정기 이제 첫 상장 때는 7개월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이번 기 3기 단기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미실현 손익인 부동산 평가 손실이 이제 단기 영업이익 비용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것은 아니므로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애초부터 이렇게 좀 잘 설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리츠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도 큰 상황인데, 리츠 MC들도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섬세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